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분하고 함께 할 텐데요. 시민들의 법률 주치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사실 김남국 변호사 저하고 친한데 과거 1년 넘게 마을 변호사 일을 하셨다고. 네, 제가 이제 동작구 노량진에서 마을 변호사 활동을 했고요. 예. 마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일반 소소한 사실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또 찾아가서 상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동사무소에 가서 또는 전화로 직접 이렇게 상담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무실이 곧 집이고 그러시다면서요? 네, 그 상도동에 제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주민들이 또 찾아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조금 연락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코너를 잘 좀 친절하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빨리 갚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후에 안 갚는 직장 동료한테 돈 빨리 갚다고 큰 소리로 얘기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런 사연이에요. 이거 명예훼손 되나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않는다? 아마 A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까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내용 자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돈 빌린 것을 갚아라라고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평가하기 어렵고요. 또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진짜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서 야, 너 막 돈 왜 안 갚냐? 너 돈 안 갚으면서 다른 데는 돈 많이 쓰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어떤 본인의 어떤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어야 그래야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신데 근데 최근에 참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공공연히 알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라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금 현재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 그것도 이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분명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아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사실은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이 2013년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했던 이야기가 2015년도에 영상으로 돌아다니면서 2015년도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인데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두 번 다 이제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이 주장을 한 내용은 정말 황당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장한 내용은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 자체가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판결, 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 손해배상이 확정이 손해배상 선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이 검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사실상 이 사건을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올해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그제서야 수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혼자 공공의 이익이야라고 주장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외견상 내심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 사실 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 내용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썼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외형적으로 일반성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고영주 박문재 이사장의 내용 발언 자체를 보게 되면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 그것 자체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형사 소송도 뭐 형사 수사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막 돌리면서 그 밑에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명예훼손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그래요? 예, 저희 지금 예. 아까 CG를 보게 되면 예. 형법을 먼저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형법을 한번 먼저 네, 보여주시죠. CG를 보시면 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게 전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예.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댓글에 올리는 순간 누구나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명예훼손이 형법에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상, SNS상에서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글을 올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또 그게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영상, 그 고영주 이사장이 한 영상을 딱 하고 그 밑에다가 그 사실을 막 적시해서 댓글을 달면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댓글 달 때 욕설 정도만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네, 이제 그거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분이 되는 경계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컨대 누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 예컨대 누가 과거에 뭐 성폭력 전과 범죄자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나쁜 놈, 쌍시옷이 들어가는 어떤 욕설, 예. 이런 것을 했을 때의 아하. 모욕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의 모욕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경우. 예. 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욕설 많이 해요. 채팅창에 이제 예. 서로 간에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모욕죄로 많이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에서 좀 알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명예훼손죄를 막 걸어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사실 명예훼손죄로 한번 고소를 당했었어요. 모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그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싫더라고요. 무섭죠. 예. 사실은 형법학회에서 그런 예.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처벌하는 게 맞지만 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그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예. 사실 본인이 글을 올릴 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또 이게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맞도록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사실 누가 고소하고 보면 위축이 됩니다. 예. 이게 죄가 안 되더라도 하루 날짜 빼가지고 검찰청에 출석해가지고 수사받고 이러다 보면 예. 내가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명예훼손죄가 없는 건가요? 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마 이것은 문화의 좀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자유권으로서 중요한 권리라고 인정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나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보다는 타인의 평가나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아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 여겨서 명예훼손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예전에 좀 김남국 변호사를 알았으면 애초에 고소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 한 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명예훼손죄 한 줄로 정리하면 예. 평범한 사람도 예. 흥분해서 욱하면 예. 걸릴 수 있는 범죄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페이스북 좋아요만 눌러도 그거는 처벌이 되기는 좀 어려워 어렵고.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